하나 더, 열처리 수업도 제법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15강은 여기에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입니다. 1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2번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12번에는 티타늄 탄화물이 TiC입니다. 니켈과 같이 요거는 세라믹하고 금속이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티탄은 금속이고 C는 탄소니까 여기에서는 세라믹 계통. 세라믹은 솔직한 말로 말하면 금속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티타늄 탄화물 여기에는 세라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켈은 금속이죠. 이 세라믹과 금속이 결합한 후 이걸 액체 상태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소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결을 하려면 이 금속들이나 세라믹이 가루 상태가 되겠지요. 이 가루 상태로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소결입니다. 액상 소결하여 만들며 이게 절삭공구로 사용합니다. 절삭공구. 강이나 이런 재료를 깎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삭공구라고 하는데, 절삭공구로 사용하는 경도가 굉장히 높은 고경도 재료인 것은 썰맷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면은 썰가 뭐냐면 세라믹의 앞부분, 맷은 메탈, 금속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영어나 이런 한자 용어로 알면 바로 풀이할 수 있죠. 세라믹, 메탈 합쳐서 썰맷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썰맷 하면 여기 또 나오네. 세라믹 플러스 메탈의 복합 재료 신소재다 하는 거 알아두고. 두랄루민. 자, 두랄루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렇게 조금 원시적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나면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구마망두,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여기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가 있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통 말하는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거기에다 망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알구마망두라고 하는데요. 이 두랄루민은 항공기 재료로 중요하게 이용되는 요게 시오경화성은 석출경화성하고 같다라고 그랬죠. 시오경화성의 대표적인 합금입니다. 시오는 또 자연적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경화가 일어나는 자연 시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열을 가해서 조금 200 내지 300 조금 높은 온도까지 가열해서 시오하는 인공 시오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또 시오 경화를 또 한번 해놨죠. 시오는 에이지 하드닝입니다. 에이지 하드닝인데 한자로는 석출 경화입니다. 자, 시오라는 말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석출해 가지고 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오경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석출경화냐? 금속은 말이죠. 백도나 철 같은 순철 같은 경우는 심지어 1400도일 때도 고체예요. 고용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본래 녹는 온도는 알루미늄 구리하고 알루미늄 녹는 온도는 660도거든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 구리 합금을 어떻게 하느냐면 열을 가해가지고 한 200, 300도까지 가열하면 고체 상태에서 그 안에 굉장히 좁은 구역에 알루미늄이나 구리의 입자들이 기엉켜서 이렇게 좁혀진 상태로 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체 상태에서 부피가 좀 늘어나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표면에서 또 서로가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입자들이 막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고 이제 표면을 만드는데 그 자체가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석출경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A 금속, B 금속 완전 고용 상태로 한 후 이게 이제 용처처리입니다. 상온까지 검능하면 그 합금은 이제 부피가 좁아지니까 과포화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상온이나 적당한 온도로 방치할 때 시간 경과와 함께 이런 현상들, 시간 경과, 경도, 인장 강도, 탄성한도, 전기장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효 경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요거는 뭐냐면 알루미늄 구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가 가장 알루미늄 주축이 많이 됩니다. 알루미늄, 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베릴륨계. 그래서 구리, 베릴륨계가 이거 베릴륨 청동입니다. 요게 구리 합금 중에서는 구리, 베릴륨계 청동합금이 대표적으로 석출경화가 있습니다. 시효경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의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합금을 합니다. 여기에 시효경화, 석출경화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 아직까지도 재료가 나오죠. 그죠? 탄소광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상태도를 잘 안 봐서 좀 어려운데 우리 열처리 지금 앞부분에 했죠. 노멀라이징을 불림이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징 열처리는 한자로 소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준이라는 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림은 표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FEC 상태도에서의 표준 조직은 뭐냐면은 제일 앞쪽 부분에 순철이 있고 그 다음에 고온 조직인 오스테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온 723도로 내려가면 공석강 펄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 조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마텐자이트나 베이나이트나 이런 것들은 표준 조직이 아니고 열 처리에서 생성된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건 잘된 거 하면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의 비율은 탄소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탄소가 0.025% 이하는 순철이고요. 0.8%는 공석강이고요. 4.3%는 공정주철입니다. 이렇게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비는 탄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탄소강 표준 조직은 페라이트,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등이 맞습니다. 그 다음 탄소강은 표준 조직에 의해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자, 탄소강 표준 조직 강종에 따라 요거 이제 노멀라이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강종에 따라 A3점 아공석강일 때는 A3점 과공석강일 때는 ACM점 요거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로 강을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 단일상으로 한 후 대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이 표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이 다다. 자, 그 다음에 탄소강 표준 조직은 또 했죠. 불림 노멀라이징 열처리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조직 다시 한번 더 보면 순철은 이제 몇 번 강조했습니다. 페라이트나 알파철도 다 순철이고 오스테나이트는 감마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조직은 순철, 오스테나이트, 공석강 등이 대표적인 표준 조직이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14번 상태도상에 나타난 자기변태점. 자기변태점은 뭐냐면 자기변태가 일어나는 온도입니다. 자, 동소변태점은 동소변태가 일어나는 온도입니다. 결정격자가 변하는 것도 동소변태입니다. 입방격자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변태는 자기변태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와 나는 대표적인 동소변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는 강자성체 재료를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강자성체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강자성체를 구분하는 건 자기 변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철은 A2로 표시하는데 768도씨, 니켈은 뭐 약 360도씨, 앞 시간에 했을 때 358도였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코발트는 약 1100도씨. 이 온도나 이런 걸 너무 딱 어느 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강자성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자기 변태점이 있습니다. 자, 15번. 요거 앞부분에 또 한번 했는데 또 나왔지, 그죠?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의 철심용 재료로 가장 많이 적합한 것은 이거는 페로실리콘, 규소강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좀 많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제 16번부터가 제도예요. 치수기입 방법에서의 치수기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제 제도 요거도 한꺼번에는 다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자세하게 또 칸이 비어 있는 데는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고 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설명해 놨는 것도 잘 보세요. 치수기입을 하는데 제도할 때 치수 단위에는 길이와 각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길이하고 각도가 치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로 기입되는 치수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밀리미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밀리미터는 단위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은 각도 단위는 도를 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분초 단위도 쓸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초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면에 특별 명시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체의 치수를 완성된 치수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물체 일부를 생략. 물체 일부를 중간에 너무 길면은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생략하거나 파단면의 경계. 그래서 잘라버리는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대충 그리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릴 필요가 없는 부분을 깨어져 나간 모양으로 나타낼 때 그 경계의 끝부분에 그리는 선입니다. 대개 이거는 꼭 직선이 아닙니다. 자로되어 가는 게 대충 파형, 이렇게 우툴우툴 이렇게 파형. 자, 요거 파단선은 요렇습니다. 요거 나중에도 또 어떤 곳에서는 여기 또 그림도 나와 있으면 파형. 한번 여러분 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한 파형의 가는 실선, 지그재그선, 지그재그로 선을 그는 겁니다. 요거는 자를 대지 않습니다. 프리핸드로 대충 그리는 겁니다. 요게 파단선이다. 그럼 18번 제도, 요런 게 또 어떤 데는 또 그거 한번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도 도면 작성 시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숨은 선입니다. 은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데 우리가 보는 데서는 안 보여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은선이라고 합니다. 은선 또는 뭐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요 뒤에 또 요것도 이 문제를 쭉 풀어 나가다 보면 궁금한 보이지 않는 부분 모양을 표시할 때는 은선인데 뒤에 보면 이 선의 종류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나타낸 거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9번 제도 용지.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용지가 우리가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A4 용지가요. 이 제도 용지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A4 용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가로가 얼마냐면 210이고 세로가 297입니다. 요걸 밀리미터니까 생략했습니다. 가로가 21cm, 210mm, 세로가 297mm, 여기 A4입니다. 여기 항상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고. 자, 요거를 두 장을 붙였어요. 두 장을 붙여가지고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210을 두 장을 붙이면 420이 되죠.
그 297은 같습니다. 요게 A3고요. A2는 또 어떻게 됐냐면 요 297, 420, A3를 두 장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면은 420은 뒤에 게 앞으로 가고 297이 둘을 곱하면 594가 되겠죠. 자, 요거 210 곱하기 297은 A4입니다. 요걸 붙여가지고 위치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297은 그대로 가고 420이 두 배가 돼요. A3입니다. 요것도 A3를 두 장 붙이면은 420이 앞으로 가고 297을 곱하면은 594가 됩니다. A1은 요거 두 개를 A2를 두 개를 합친 거고 A0는 요것도 A1을 두 배 곱한 것입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7쪽으로 갑니다. 중심선, 피치선. 중심선은 여러분들 제도할 때 아마 캐드도 들었으면 중심선에 가는 실선을 갖다 점 하나 찍고 가는 실선으로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에 절단선, 기준선, 피치선. 이 피치선은 그 나사나 이런 데 할 때 쓰는데 요런 거는 뭐로 가냐면 가는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피치선은 가는 1점세선 길게 가다가 한번 딱 찍고 길게 가고 1점세선입니다. 자, 요거도 뒷부분에 한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 가다가 보면 뒤에 또 상세하게 나옵니다. 굵은 1점세선 1점선 가는 게 아니고 굵은 1점세선입니다. 특수 가공 부분에 특별한 요구사항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굵은 1점세선이고 가는 2점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줄로 가다가 점 두 개, 한 줄로 점 두 개. 이 가상선인데 이거 인접 부분을 참고할 때 그 인접 부분이 지금 참고할 때 또는 물체를 이동할 때 이동한 곳의 운동 범위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게 가상선인데 이런 거는 가는 2점선. 그 다음 대풀이 되는 도형을 나타낸 선 요것도 가상선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위에 가는 1점세 선은 여기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21번 실물보다 물체를 확대해서 도면 작성할 때의 척도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현척은 그대로 실물이 10mm면 10mm 그대로 하는 현척입니다. 근데 제도할 때는 현척보다는 여러가지 축척이나 배척을 많이 씁니다. 축척은 뭐냐? 실제보다 줄인 거고 배척은 실제보다 느린 겁니다. 그래서 축척은 스케일이 되고 배척은 twice 두 배지고요. twice 스케일입니다. 실척도 현척하고 비슷한데 자 축척 여기에 보세요.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도 2대1, 5대1, 10대1, 20대1, 50대1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데 배척에는 100대1, 200대1은 없죠. 50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축척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1대3으로 해놨습니다. 1대3은 잘 안 씁니다. 배척에서도 그렇고 3대1 잘 안 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래서 우리 물체 확대해서 그런 것은 배척입니다. 전동용 기계 요소에 해당하는 스프링 제도 방법 중 틀린 것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되고 또 어떤 데 궁금하면은 인터넷에서 검사해 보면 되는데 지금 일일이 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자, 겹한 스프링 모양만 도시할 때 스프링 외형을 가는 1점세선으로 그린다. 해놨는데 요거는 스프링의 외형은 항상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실선으로 그린다. 그리고 여기 틀렸죠. 자, 나에 한번 봅시다. 코일 스프링은 겹한 스프링이 아니고 코일 스프링은 하중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코일은 이렇게 누르면 딱 줄어들죠.
이 제도할 때는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이 압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서 지시 없는 코일의 스프링은 모두 오른쪽으로 감은 것이다. 특별히 지시 없으면 그렇습니다. 코일 스프링 간략 또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요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운 거리감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시점과 물체 각각의 점을 방사선으로 이어져 그리는 투상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투시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투상법은 뭐냐? 물체 모양을 정확 엄밀하게 그릴 수 있고, 투시 투상법이 이렇게 방사선.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방사선 도시입니다. 중심을 해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요게 이제 투시 투상법은 하나의 시점과 물체 각각의 점을 이렇게 연결 방사선으로 이어서 그린 것을 투시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23번 요걸 한번 봅시다. 그림의 지시기호 의미로 옳은 것은 이런 표시에 동그랗게 해놓고 요래 해놨는 거는 우리가 왜냐하면은 어떤 가공을 했는데 영접을 했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우툴투툴하고 그럴 때는 그라인드나 이런 거로 갑니다. 근데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갈지 않아도 된다.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시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제도 통칙 적용할 때 구멍 치수. 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축을 이제 끼우는데, 구멍에 축을 끼우는데, 이게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차가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구멍 치수 45mm로 만들어 할 때는 요거보다 약간 좀 0.02요 크는 것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45.025mm까지는 허용하고, 그 다음에 낮은 치수는 45mm까지로 해야 된다. 요겁니다. 축은 말이죠. 45mm 하라면은 큰 쪽이 마이너스 0.009, 그러니까 44.99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쪽은 뭐냐면 마이너스 0.025니까 44.75가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얼마까지 하라 했습니까? 45로 하라고 그랬죠. 축이 아무리 커도 45보다는 작지요. 그럼 축을 넣으면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 24번 다음 도면 형식에 대한 설명에서 보기 중 적합한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을 내놨습니다. A. 도면에 꼭 마련할 사항으로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등이 있습니다. 표제란도 있어야 됩니다. B. 표제란을 그릴 때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설치하여 알아보기 쉽게 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C. 표제란에 도면 번호, 도명, 척도, 투상법, 적성연월일, 제도자, 여기에 도자로 돼 있는데 이게 도자가 아닙니다. 제도자입니다. 제도자. 여기 이제 도자가 아니죠. 그죠? 제도자. 제도자 이름 등을 기입한다. 요거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표절안에 다음에 할 수 없는 걸 골라라는 게 문제가 종종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꼭 좀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제도 도면을 작성할 때, 기계 부품 있잖아요. 기계 부품 완성된 치수를 무엇이라는가? 완성된 치수니까 이거는 실제 치수입니다. 실제 치수. 이거는 영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26번 제도 도면을 작성할 때 그림과 같이 그려지는 단면도의 종류는 잘라서 반을 잘라서 도면한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잘랐는데 요 중심선 밑에 한쪽만 열에 요거 단면이다라는 표시예요. 요쪽에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단면인데 요 중심선 기준 한쪽만 있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 단면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27번 양호한 이제 열처리입니다. on-off 제어 필요로 할 때 2차 제어를 하는 것으로 전기로의 전기회로 2회 분할하여 그 한쪽을 단속시켜 전력을 제어하는 온도 제어 장치는 여기 앞부분에 용어할 때 이 부분이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걸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정치 정치 제어식 뭐냐면은 온도 제어 장치입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고 비례 제어식 온도 제어 장치는 온오프 시간 비를 편차에 비례하게 한 장치이고 온오프식 온도 제어 장치는 온오프 제어 단일 제어기를 장치고요. 프로그램 제어식 온도 제어 장치는 예정된 성원이라는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열 처리할 때 온도를 올리죠, 그죠? 강문이라는 것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장치의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자, 요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 진공열 처리로 발열체로 사용하전. 진공열 처리할 때 이 발열체 열이 나야만 이게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금속 발열체가 많습니다. 금속 그 다음에 특히 텅스텐 같은 굉장히 높은 그 발열체입니다. 그 다음에 흑연 발열체. 이 흑연은 금속이 아닌데요. 요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흑연 전극도 제강할 때 흑연이 전극으로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로에서 진공열 처리 발열체로 씁니다. 니크롬 발열체, 니켈 크롬입니다. 그런데 구리 발열체는 여기 없습니다. 구리 발열체는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혼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안전교육 방법을 강의식으로 하는 경우하고 토의식으로 나올 때 토의법으로 가장 적용 가능한 것은 토의를 한다면 뭐냐면 수업 도입이나 초기 단계에는 토의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데 가르칠 내용 많은 경우 토의가 언제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대충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을 때는 지식 심화 및 어떤 자료에 대해 보다 확실한 생각을 갖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조율을 할 수. 이건 맞아요. 토의법이고. 교사 수는 적고 학생이나 청중이 많아. 한 교사가 많은 사람 상대할 때 토론하면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터프트 라이드 법이라 하며, 이제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죠. 520 내지 570도씨에서 10 내지 120분 동안 처리하는 질화 처리입니다. 질화 처리라는 것은 연강 표면에다가 그 질소를 투입해 가지고 그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은 침탄법보다 더 있습니다. 터프트라이드 요게 뭐냐? 염력 연주라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뭐냐면은 염력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피로 수명이 길고 내식성 상당히 큰 장점이며 신속 염력에다가 신속 염력 질화하는 겁니다. 신속 염력 질화하는 것을 터프트라이드를 한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520 내지 570도씨 온도에서 단시간에 액체 질화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력 연질화 하는 겁니다. 자, 온도를 올리니까 염력을 연질한다. 그걸 알아두세요. 이거 어디에 쓰이느냐? 자동차 부품의 기어류나 공구에 많이 사용한다. 자, 31번. 표면경화법 중 표면경화법은 지금 침탄법, 질환법은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음극 금속면에서 기체와의 화, 양극 금속과의 합금화 및 산화로 인한 경화법으로서 공구날의 경화, 기계 부품,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것 등에 이용되는 경화법이 뭐냐? 이거는 방전 경화입니다. 방전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는 거니까 여기 방전 경화입니다. 자,
32번 다음 열처리 냉각 방법 중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린 법은 뭐냐면 노중 냉각이죠. 그죠? 풀림에 요 노중 냉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완전 풀림이나 항원 풀림이나 이런 데 노중 냉각을 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이 15강 수업도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